안녕하세요, 호피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좀 쉰다는 게 정말 많이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이빠이. Let's do it. 제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좀 큰 일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워렌 버핏의 벌써 2번이나 13F가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많이 사고 판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 팔고 해서 워렌 버핏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냥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 그런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 제일 큰 일이라 함은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저번 쉐어홀더 미팅에서 드디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CEO로 있고 내년부터는 그렉 에이블이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는데요. 이제 보험 쪽이 있고 보험 아닌 쪽이 있는데 보험 아닌 쪽에 있었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드디어 CEO가 되고 프레지던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몇 달, 한 1년 좀 넘게 그동안 별로 사고 판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 좀 그랬던 거는 아무래도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해서 이제 팔았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애플도 좀 많이 줄었고요.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거의 반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게 은퇴하는 것 같다. 지금 뒤에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워렌 버핏이 94세입니다. 그래서 95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한다 그러니까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는 한 획을 그은 것이 아니라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만든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한 사람이 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고요. 그러니까 1000조를 넘는 거예요. 1불이 1000원이었을 때.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갖고 있는 캐시가 지금 기준으로 347 빌리언 달러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캐시로. 엄청난 거죠. 347 빌리언 달러면 1불이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347조가 캐시로 있는 거예요. 제일 큰 회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거기에서도 캐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캐시가 많은 회사가 아마 은행도 아니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험 일 하고 있고 또 보험 회사를 보험해주는 큰 보험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양의 캐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347조. 그래서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툴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래에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타고났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한 공황기에 있었을 때 미국이 정말 경제가 안 좋았죠. 그때 이제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워렌 버핏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세워져 있는 것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투자를 잘하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도를 잘 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60년대, 70년대에 현대, 삼성, 대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정신도 좀 그랬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어떤 그 시대에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보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그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좀 공황기가 있었고 다시 한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보면서 다른 또 투자에 그런 어떤 황금기를 맺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을 지낸 게 이 워렌 버핏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전부터 투자를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때를 산 어떻게 보면 황금기를 산 그 워렌 버핏이라 아무래도 그때를 지금 와서 어떤 투자자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받쳐줬다. 뭐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워렌 버핏 자신이 얘기하기에는 뭐 로또 맞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어도 뭐 다른 나라 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래도 이런 투자를 못 하게 되겠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시대와 또 그 장소, 미국이라는 곳, 제일 큰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어떤 그 국가에서 태어난 것, 그거는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자로 보는 것. 그 투자의 프레임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워렌 버핏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해서 뭐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진짜로 투자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정말 긴 시간을 두면서 투자를 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때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1999년도, 뭐 98년도 이때는 닷컴 붐이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막 1년 안에 막 20배, 30배의 투자 이윤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뭐 아마존이나 뭐 투자할 법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펫스닷컴 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런 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투자를 비즈니스로 보는 거죠. 그때 정말 많이 돈 번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워렌 버핏은 아직도 있고 또 제일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워렌 버핏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레버러지도 하지 않고. 이게 말은 쉬운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과 투자를 한 사람이 찰리 먼거죠. 찰리 먼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죽었죠. 99세로. 하지만 그 둘이 한 60년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렌 버핏은 CEO였고 그리고 찰리 먼거는 자문 같은 역할을 했죠. 하지만 7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까지는 이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거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릭 구린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릭 구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트리오로서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와 같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온 그 공황 이후로 73년, 74년 그때 온 공황 이후로는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잘 아는 사람이 파브라임 아니시라는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랑 점심 이렇게 돈 크게 내고 먹는 점심을 먹게 되면서 물어봤대요. 워렌 버핏 당신이랑 찰리 먼거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있었던 릭이라는 사람은 왜 없어졌냐 물어봤을 때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다 이렇게 부자가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은 롱텀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릭이라는 사람은 빨리 좀 투자를 하고 빨리 좀 돈을 벌려고 했대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왔던 그 공황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마진콜을 당하면서 좀 망하게 됐고 그때에 이제 워렌 버핏이 릭 그린이라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도 아마 40불인가에 다 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고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역시나 투자의 프레임이 잘 맞지를 않으면 롱텀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워렌 버핏은 정말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치로운 생활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또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워렌 버핏과 다른 사람들, 다른 훌륭한 투자자들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꾸준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바라보는 그 어떤 천재의 성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천재예요. 그 어떤 기자가 워렌 버핏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자기는 읽어봤다 했는데 워렌 버핏이 나는 그 책을 한 50년 전에 읽어봤다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거의 그 페이지를 찾아봤을 때 정말 비슷한 문장으로 책을 설명을 한대요. 워렌 버핏이.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책을 정말 외우다시피, 그리고 워렌 버핏은 아마 지금까지 읽었던 그 10K나 10만 개가 넘는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었다고 합니다. 말이 10만 개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처럼 스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은 이게 정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천재, 진짜 그 똑똑함이 있지만 성실하기까지 하고 게다가 꾸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천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천재가 성실하고 게다가 꾸준해요. 오랜 기간 동안 6, 70년 동안 계속해서 뉴스를 읽고 매일매일 8시간씩 뉴스를 읽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것. 과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9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5시간에서 8시간은 계속 읽는데요. 책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워렌 버핏을 따라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처음 거 보면 뭐 워렌 버핏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게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 7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나지 않고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고 계속해서 또 그 플러스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를 따라했던 것, 그게 제가 제일 투자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쨌건 뭐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제는 투자할 때 누굴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시대의 가치, 뭐 마지막에 조금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었다는 게 마음속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워렌 버핏은 왜 그렇게 투자를 하나 생각하면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여름이니까 잠깐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데 갔다 와서 열심히 또 영상을 만들어서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